자, 미스트롯4의 토크 콘서트 3회차가 방영이 되었는데, 이 결과가 콘서트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터에게 궁금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마스터에게 묻는다 코너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김용빈 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김용빈 가수가 왜 미스트롯4에 꾸준히 나오느냐? 지금 이 김용빈 가수가 와서 시청률을 견인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걸 아마 누구보다도 제작진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김용빈 가수가 나와서 진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이 비는 날이 거의 없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숫자 뒤에 공이 많이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트롯4가 토크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실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위기가 온 이유는 1등을 차지한 이소나 씨가 어떻게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1등을 차지했음에도 허찬미 밀어주기 논란이 끊기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핵심 논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를 보면 홍성윤 씨가 효도하려다가 통장 털렸다. 최재명에게 SOS를 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윤 씨 역시 사실 국민분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진선미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길려원 양이 이 탑3 자리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분들의 응원과 그 팬심이 결국에는 홍성윤이라는 신예 가수를 진선미 중에서 3위에 올려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을까. 만약 국민들이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홍성윤 양이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무명전설을 제가 참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보면 미스터트롯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정말 이 처절할 정도로 절실한 가수들이 등장을 했구나. 이 절실한 가수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을 시청자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제작진이 연출해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시청자가 그냥 보기만 해도 가수들의 표정 하나하나, 무대에 임하는 그 자세, 손을 떨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들, 홍성윤 씨가 이번에 많이 울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손을 벌벌 떠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결국 홍성윤이라는 가수를 길려원이라는 엄청나게 주목받았던 가수를 밀어내고 3등을 할 수 있게 만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와중에 참 아쉬운 탈락자죠. 14살의 윤윤서. 나중에 현역가왕에 저는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유진 양이 탈락했듯이, 빈예서 양이 탈락했듯이 이번 미스트롯4의 이변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재활을 딛고 열창하는 그런 사연까지 등장하며 오열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뭐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천재적인 가수가 실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 조기에 탈락했다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막내 윤윤서 양의 올해 12세를 맞은 무대가 공개가 됐는데 교통사고 이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트로트를 접하게 되었고 힘든 시간을 견디도록 해준 노래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노래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고 윤윤서 양이 오열했지 않습니까? 마스터석에서도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나오냐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홍성윤 양이 순위를 치고 올라갔듯이 윤윤서 양이 만약 탑7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탑3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전 사실 이런 가수들이 주목받는 트로트 오디션이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명전설 시청률이 지금 뭐 등고락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선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많은 논란의 중심점에 있는 가수가 바로 허찬미 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출연자들의 감동 비하인드가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조차 허찬미 씨가 맨 센터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 방송 장면에서도
항상 이렇게 허찬미 씨 위주의 카메라의 어떤 연출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허찬미 씨가 우승할 거라고 제작진과 마스터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만큼 역대급의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오로지 마스터 점수로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국민투표에서도 상당한 선방을 하면서 1위를 하나 했지만 이소나 씨의 말도 안 되는 한방 뒤집기가 대국민 투표와 생방송 문자로 통해 벌어지게 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런 이소나 씨가 최근 우승을 했음에도 여전히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본다면, 이렇게 아침마당에 등장을 해서 상금으로 부모님의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눈물 흘리던 이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서사와 사연이 이소나 씨의 노래 실력과 맞물리면서 1등을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 이소나 씨가 혼자 등장한 게 아니라 허찬미, 홍성윤 두 사람과 함께 진선미로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던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나중에 이들이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탑5가 다 등장을 해가지고 무대도 펼쳤고 각자의 이야기도 했지만 1등을 차지한 이소나 씨보다 2등을 차지한 허찬미 씨 위주의, 그리고 3위에 들어가지도 못한 길려원 씨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연출과 편성이 있었다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 이 타이틀곡, 5명이서 하는 타이틀곡 자체도 1등한 이소나 씨가 이렇게 하단에 위치하는, 이거 제가 한번 꼬집어 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허찬미 씨가 아빠와 부녀 사이 아니야! 폭탄 발언을 한 아빠하고 나하고 방송편이 있습니다. 이때 16년 동안 먼 길을 걸어온 허찬미 씨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보니까 참 놀라웠던 게, 언니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 남진님의 노래를 작곡했었던 그야말로 유명 인사죠. 그리고 이 허찬미 씨의 노래 실력의 뒷배경에는 작곡가로서의 아버지가 엄격하게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었던 그런 가정사가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나왔던 이 허찬미 씨의 이 방송편, 아빠하고 나하고가 어디 방송사입니까, 여러분? TV조선이죠. TV조선에서 시즌 3번째까지 방영하고 있는 것이 아빠하고 나하고인데, 여기에 허찬미 씨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 등장해가지고 아예 허찬미 특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소나 씨는요? 이소나 씨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등을 했잖아요. 왜 아침마당에 등장할 때는 탑5가 다 같이 나갔는데, 왜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TV조선 자방송사에서 나온 이 예능에서는 허찬미 씨가 나와서 온 가족과 특집편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허찬미 밀어주기 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흐름이 이번 토크 콘서트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찬미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소녀시대를 데뷔할 수 있었지만 무산됐고 악플 세례를 17년간 버텨왔고, 이런 서사가 있는 가수임에도 주목받기보다는 오히려 허찬미 밀어주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허찬미 씨 본인은 노래 열심히 하고 방송 출연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이런 요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시청률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미스트롯4 토크 콘서트가 첫 회차 방송분이 7.1%로 나쁘지 않은 출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9%와 5%라는 시청률 하락을 계속해서 겪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방송 차는 어떻겠습니까? 이번 토크 콘서트 방송 회차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예고가 되어 있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3회에서도 시청률이 하락했는데 4회에서도 시청률이 결국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청 점유율을 보면요. 이혼승역 캠프가 30%에 육박하고 유키즈 온 더 블럭이 소폭 앞서고 있었지만 역시나 TV조선의 토크 콘서트 4화는 아쉽게도 시청률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10.4%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하락했거나 반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본 경연이 끝나고 나서 방영되는 후속 예능 방송들의 어찌 보면 뻔한 결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청률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바로 미스트롯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연결이 됩니다. 이 가수와 방송사가 광고와 공연을 하지 않으면 이게 큰 수익을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로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콘서트가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5일과 4월 26일. 그러니까 약 1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티켓팅이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중앙 자리는 다 나간 지 오래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2층 계단석 같은 형태의 2층석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 40% 가까이, 30% 이상 좌석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좌석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콘서트 성료하기 쉬울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이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던 본 경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허천미 밀어주기 논란, 또 이소나라는 우승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이 없는 방송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국 시청률의 하락을 야기했고 그것이 흘러 콘서트 티켓팅도 결국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등장한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서 허찬미 씨와 싸잡혀 비판을 받아야 할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출연자가 저 밀어주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밀어줬다라는 제작진의 공지 발표도 없는 상황이니 시청자도 출연자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스트롯이 아니라 미스터트롯 시즌 4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그걸 제작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청률이 하락하고 화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후속작이 만들어지기가 쉬울까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공개됐었던 갈라쇼에서도 허찬미 씨가 센터에 놓여지는 모습들,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도 허찬미 씨가 중앙에 있는 모습들, 여기 보면 1등을 차지한 이소나 씨가 맨 오른쪽, 그 다음에 허찬미, 그 다음에 3위를 차지한 이 홍성윤 씨의 순서대로 놓여진 이 모습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고 저도 따끔하게 꼬집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트롯4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소나 씨의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이 와중에도 또 이소나 씨가 뭐 이렇게 어머니를 또 사연팔이 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어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찬미 씨의 분량도 충분히 이 본 방송에서도 나왔었다라면 허찬미 밀어주기라는 논란은 생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1등에 대한 집중보다는 허찬미라는 참가자에 대한 집중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큰 비판을 받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스트롯4 토크 콘서트가 시청률이 잘 나왔냐, 성공했냐. 자, 우선 미스트롯4의 토크 콘서트가 갈라쇼 때문에 한번 1회차 방송만 하고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가 앞으로 장기 편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몇 편만 방송하고 끝나느냐는 철저히 시청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회차 시청률이 어땠습니까? 7.1%였어요. 본방송이 두 자릿수였던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낮은 시청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가 갈라쇼 때 시청률을 보면 갈라쇼는 심지어 6%대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찌 본다면 더 낮은 시청률이 나오게 되면서 이 토크 콘서트의 시청률이 마냥 낮지만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소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상 초반부에 많이 집중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토크 콘서트가 뭐 중후반부에 이제 뭐 이소나 씨가 노래하는 모습들, 다른 멤버들의 모습들도 공개가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늦어버렸느냐? 보시면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멤버 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 탑 세븐 순위.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명이나 나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13명이나 토크 콘서트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이었던 현역가왕3가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를 성료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료했다라는 게 상대적인 성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초 서울 콘서트 티켓이 다 매진되지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팬카페 반응과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 뭐 완전 매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구매량이 또 좀 제법 있어서 상당히 티켓이 마지막에 좀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카더랍니다. 팩트 자료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기에 관광버스까지 동원되어서 응원 열기가 엄청 났었다라는 걸 보면 사실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콘서트가 꽤나 성공적이었다. 근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야, 너 같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현역가왕 콘서트 안 된다고 하더니 잘만 됐네?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현역가왕3 서울 콘서트에서는요, 사실 이수연, 김태현, 빈예서 10대 가수 3인방의 티켓 파워가 당연히 강했고요. 그 중에서도 1등은 빈예서 양의 파워가 상당히 좌지우지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빈예서 양이 애당초 서울 공연만 등장을 하고 탑7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콘서트에서는 배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예서 양이 탑10으로 탈락했을 때 콘서트 예매를 미리 해두셨던 분들이 굉장히 취소를 많이 했어요. 서울 콘서트에 빈예서 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정도로 제작진에게 실망감을 느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현역가왕 제작진은 빈예서 양을 전국 투어 콘서트에 출연시키겠다라고 황당한 발표를 하면서 다시 티켓이 환불됐던 것이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빈예서라는 참가자 한 명에 굉장한 티켓팅 파워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콘서트를 했을 때 절대적인 스타, 예를 들어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임영웅 같은 가수가 이 경연, 본 경연 때 나오지 않으면 콘서트 때 티켓팅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역가왕은 그 현역 가수들이 있는 와중에도 티켓팅 파워가 상당히 부족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들어오면서 콘서트 티켓의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이 미스트롯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스트롯에 그런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또 다른 다크호스가 있습니까? 지금 탑7이 출연한다라고 했어요. 이 탑5 이외에 윤윤서, 염유리 두 사람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했음에도 이 티켓팅 제대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서울 콘서트가 4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번 달에 오픈을 해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전히 중앙센터 자리는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2층 계단석들 다 남아있습니다.
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색깔로 표시된 구역이 다 남아있는 구역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흐름상 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칼라쇼가 시청률이 하락했죠. 토크 콘서트도 하락했죠. 당연히 콘서트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 3, 4, 5, 1 이 순서로 가는 게 스페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대단한 착각이죠. 어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순서를 그렇게 매기는 곳은 없습니다. 그럴 거면 5, 4, 3, 2, 1로 갔겠죠. 그런데 2, 3, 4, 5, 2 무대가 나오고 1등 무대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황당무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윤태화 씨의 무대가 나왔고 다시 이소나 씨의 솔로 무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려원 씨의 무대가 나왔고 결승곡 무대들을 쭉 하는 거죠. 허찬미 씨의 노래 무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주 스페셜하게 어머니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녀가 부르는 굉장히 감동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갈라쇼 2부를 보면서 본방송 때 느꼈었던 허찬미 씨 밀어주기 의혹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갈라쇼 2부에 와서는 아주 절정을 달리는구나. 피날레 해버립니다. 두 사람이서. 물론 이게 감동적인 무대일 수 있어요. 허찬미 씨 막 울죠. 관객들이 환호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누가 보면 1등 무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이소나 씨가 이렇게 특별하고 스페셜한 무대를 이번 갈라쇼 2부에 가졌냐? 단언컨대 한 개도 없었습니다. 허찬미 씨만이 미스터트롯 3의 우승자인 김용빈 가수와 듀엣, 어머니와 등장해서 감동의 서사를 만들며 또 듀엣 무대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또 했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마지막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도전했었던 여정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소나 씨의 불공정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은 미스트롯은요, 이게 11시 한 45분, 12시 다 될 때쯤이거든요. 근데도 2.8%의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미스트롯4의 콘서트마저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토크 콘서트, 예능 방송, 제가 볼 땐 굉장히 암울합니다. 허찬미 씨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1등을 한 이소나 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미스트롯4의 이 행태들 때문에 결국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는커녕 현역 가왕만도 못하다라는 화제성 하락으로 콘서트까지 그 여파가 미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현역 가왕하고 똑같아요. 갈라쇼가 잘 돼야 이것이 콘서트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특정 참가자, 특히 허찬미 씨를 밀어준다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이제는 급기야 길려원 씨도 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콘서트장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란거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작진이 그토록 밀어줬었던 허찬미 씨에 대한 안티 여론이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같이 옆에 있었던 길려원 씨는 심지어 대국민 투표에서 계속 1등을 해왔던 참가자인데 마지막에 가서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으며 순위가 완전 추락했단 말이에요. 사실 탑3 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던 참가자인데 오히려 제작진의 무리수가 길려원 씨 있으니 이게 그야말로 시겁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허찬미 씨를 응원하지 않고 28위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미스트롯4 멤버들은 27위에 윤태화, 2위에 이소나, 5위에 허찬미 3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는요,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와는 그 궤도가 다릅니다. 왜냐면 트로트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뭐 가수도 한정적, 무대도 한정적,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프로그램에 나왔다, 누가 뭐 앨범을 냈다, 누가 콘서트를 한다,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소나 허찬미 두 사람을 제외하곤 어떻습니까? 전무합니다. 무엇이 전무하냐? 미스트롯 4의 나머지 탑5 멤버들 얘기가 없어요. 뭐 홍성윤, 길려원 얘기가 없습니다. 윤태아 씨는 그래도 한 번 나왔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도 탑5 멤버 중에서는 세 번째로 좀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멤버들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윤서 양이라던가 염유리 씨라던가 뭐 유미라던가 등등 이 제작진이 굉장히 뭔가 밀어줬었던 멤버들부터 시청자들의 원픽까지 전부 다 지금 파급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 이유를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제작진이 특정 가수를 밀어준 문제점도 있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 티켓이 적어도 60% 이상은 판매가 되어야 이게 판매 수익이 있어서 좀 적자가 아닌 때였다라는 이야기가